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거, 면접도 마찬가지고요. 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라 일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즉 일을 같이 하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직무 역량 중요합니다. 직무 역량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이죠. 어떻게 해야지 내 이야기 스토리가 강화가 돼서 그 사람들이 나를 뽑고 싶게 만들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그것들 당연히 고민하셔야겠지만 그것들 이전 단계인 여러분들이 어떠한 가치관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가, 가치관이 확고하게 갖추고 있는 건가, 이거에 대한 것들도 고민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 대한 소개를 잠시 드릴게요. 거의 중요한 건 아니지만, 네, 저는 더빅스터디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학생들이랑 같이 이것저것 재미있게 놀고 있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접. 여러분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기업들은 채용에 있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 친구를 그냥 대충 뽑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인재란 어떤 인재이고, 그런 인재를 뽑기 위한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인재를 뽑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그 결과물로 여러분들이 내시는 이력서, 자소서, 인적성, 면접, 1차, 2차 면접의 과정이 있는데, 제가 학생들을 만나서 보면은 학생들이 고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력서를 내는 것이 당연한 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소서를 내는 것이 하나의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냥 거쳐야 되는 거, 되게 귀찮고 힘든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취업 프로세스, 채용 프로세스에 대해 고민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이것들을 나한테 물어볼까? 왜 이러한 과정들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프로세스를 한번 보면은 이력서를 씁니다. 여러분들 블라인드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쓰는 거 학교, 전공, 학점, 여러분 나이, 그 정도, 성별. 블라인드는 그것보다 훨씬 덜 정보를 쓰겠죠. 그리고 공통으로 쓰는 거는 경력에 관련된 것들을 쓰죠. 그다음 상벌 내역들, 봉사활동했던 것들, 네, 경험들, 경력 이런 것들 쓰는데, 그것을 쓰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별로 안 해본 것 같아요. 그것을 쓰는 것들이 왜 쓰라고 하는 건가? 그리고 자소서는 또 왜 쓰라고 하는가? 그러니까 이력서에 있는 것과 이력서를 쓰는 것과 자소서를 쓰는 것이 무엇이 다른, 어떠한 목적 때문에 둘을 따로 나눠서 분리를 시켜놨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력서는 뭡니까? 이 친구가 검증돼 있는 이 친구의 경험, 이 친구가 우리 직무에, 우리 직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가 이력서에 보이겠죠. 그리고 자소서는 기본적으로 이 친구가 했던 경험들의 스토리 라인들을 통해서 이 친구가 어떤 역할을 했었고 어떤 고민의 과정을 거쳤는가를 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 되게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자소서에다가 스펙을 자랑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자소서는 스펙을 자랑하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소서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나는 이 경험을 왜 했고 거기서 나의 역할을 왜 그런 것으로 만들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고요. 그럼 면접은요, 인적성은 제외하고, 면접은요, 그 여러분들이 했던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썼던 그 경력과 경험, 여러분이 했던 자소서의 이야기들을 검증하는 과정이죠. 검증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 검증에 대해서 집중을 안 하십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자소서에 썼던 내용과 면접을 가는 사람이 얼마나 일치한가에 대한 고민을 크게 안 하세요. 자소서에서 경험을 강하게 쓰려고 하고 대단한 사람 인척하려고 하죠. 그죠? 무슨 사건이 있었는데, 내가 어디에서 일을 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고, 그것 때문에 나의 전임자 혹은 나의 상사는 바보 같은 일을 하다가 내가 등장하니까 갑자기 일이 잘 되는 걸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썼다가 또 그 사람이 실제로 봤는데, 우리가 면접관들은 여러분들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습니다. 여러분 얼굴 표정을 보면 대충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와가지고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인턴 때 대단한 활약을 한 것처럼 또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뽑고 싶을까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진짜로 진정성 있게 다가올까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소서는 여러분 합격이 당락 기준은 그렇게 안 돼요. 인사 담당자가 자소서를 안 봐요. 솔직히 저도 인사 담당자였고요. 자소서 많이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장사꾼들이에요. 솔직히 자소서 많이 본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불안하겠죠. 불안해서 자소서를 열심히 첨삭 받겠죠. 그럼 자기를 돈 버리니까 자소서 안 봅니다. 그렇게 많이 못 봐요. 이력서 보고 평가해가지고 합격시키는 거고, 자소서는 언제 많이 봅니까? 면접 볼 때 보는 거죠. 자소서에 있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면접이 왔던 이 사람과 얼마나 일치하는가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 부분에 대한 집중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소서 첨삭해가지고 뭐 자소서 대단한 이야기 써 있어봤자 검증하는 단계 면접에서 다른 사람이 보이면 안 뽑을 거란 말이에요. 자소서 대단한 거 쓰지 마세요. 그냥 질문에 대한 답만 쓰시면 되고요. 면접에서는 그 질문에 대한 것들 디테일하게 검증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소서 너무 잘 쓰게 되면은 면접에서 너무 힘들어질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거, 면접도 마찬가지고요. 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라 일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즉 일을 같이 하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직무 역량 중요합니다. 직무 역량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이죠. 약속을 안 지키는데 뒤통수 칠 것 같은데 같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저도 보면 직무 역량에 너무 쏠려 있어요. 혹시 이공계 있습니까? 네, 이공계에서 별로 안 오죠. 애들이 게을러서? 아니죠. 이공계생들은 취업이 쉽죠. 우리나라 산업 구조를 보면은 구조 자체가 이공계 중심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조 산업 자체가 기계, 중화, 공업으로. 문과생들 우리나라 1위부터 쭉 보면은 문과 중심의 채용을 하는 기업은 롯데, 신세계, 네, 그죠? CJ, 그죠? 여러분 왜 그렇게 CJ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네. 이공계는 역량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 관계보다는 역량, 연구를 한다거나 설비 공정을 관리하기 때문에 역량이 되게 중요한데 문과생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역량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역량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자질이 더 중요한 거죠. 예, 그 자질 안에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뭐겠습니까? 이 친구의 사람 됨됨이가 더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면접을 간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크게 두 가지 질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너는 너의 가치관과 너의 자질, 너의 생각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준점을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람이 좋은 인재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고요. 그 다음은 우리가 당신을 왜 뽑아야 합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차별성,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가? 그리고 문과라면은 앞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공계라면 뒷부분이 좀 더 강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대단한 경험을 갖추고 있는 사람, 너무 대단한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일하기에 괜찮은 사람을 뽑으려고 한다는 거, 거기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한 사람인 척, 자소서도 그렇고요. 면접도 대단한 사람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남들과 차별적으로 어떠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조금 많이 분석을 해보고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되게 급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 면접을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네, 되게 급해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내 이야기 스토리가 강화가 돼서 그 사람들이 나를 뽑고 싶게 만들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그것들 당연히 고민하셔야겠지만 그것들 이전 단계인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관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가, 가치관이 확고하게 갖추고 있는 건가, 이거에 대한 것들도 고민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보면은 학생들이 이제 면접을 준비하는 것들이 막 답변을 막 질문지를 본인들이 만들고 답변을 막 만들어요. 엄청나게 막 만들어져. 자, 실패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답변은 절대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우연한 기회로 생방송에 출연하게 됐는데 달달달 외웠습니다. 정말 질문지랑 답변을 완벽하게 외웠어요. 정말 완벽하게 토시 하나도 안 틀리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당연히 엄청나게 외웠는데 이제 생방송이 됐습니다. 그때 백지연 씨인가요? 그 아나운서 있잖아요. 네, 그분이 백지연 맞나요, 그분? 네, 그분이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뭐 질문했는데 제가 외웠으니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완벽하게 답변을 했어요. 호흡도 완벽하게. 네, 저는 뭐 이렇게 하면서 긴장 안 된 것처럼.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한 3가지 정도 질문하더니 너무 잘하잖아요. 너무 잘하니까 아, 얘가 방송 체질이구나 하고 애드립 질문을 하신 거예요. 자,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검색하고 있었어요. 이 새끼가 나한테 지금 질문한 게 어디 있었지? 방송 사고 났어요. 3초인가 5초 동안 이러고 있었어요. 네, 흑역사죠. 네, 인터넷 검색하면인지 모르겠는데, 네, 흑역사인데 제가 그 최근에 계속 오랜 시간 동안 방송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MC 분들이 있잖아요. MC 분들 그 큐시트 이렇게 가지고 나오죠. 생방송 할 때 큐시트 가지고 나오는 거 보면은 큐시트 내용 보셨어요? 안 차 있어요. 거의 안 차 있고 질문이랑 키워드만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 말은 뭐냐면 그 사람들 그거 그냥 애드립으로 키워드만 놓치지 않고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면접에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질문지를 만드는 것은 되게 필요합니다. 본인이 본인에게 질문하는 과정들 속에서 본인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러한 질문들이 나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틀이 되기 때문에 질문지를 만드는 것은 되게 편리하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들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만들어서 외우시는 것은 정말로 위험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러분들은 면접에서 무슨 준비를 하죠? 질문에 대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답변을 계속 되뇌어요. 제가 면접관으로 들어가면 그래요. 전부 다 이러고 있어요. 혼자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긴장도 되는 상태에서 옆에 면접하는 아이가 너무 잘하면 더 긴장이 되죠. 질문에 대해 집중 안 하세요. 질문에 집중 안 하고 뭐예요? 질문의 키워드만 듣고 답변을 외웠던 거를 던져버려요. 여러분은 되게 편안하겠죠. 왜? 큰 고민을 안 하고 답변을 편안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실제로 면접관으로 들어가 보니까 기가 찹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안 하고 지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뭔지 알겠죠? 키워드는 똑같은 워딩이었지만 말은 워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감이 중요하잖아요. 문장이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문장을 듣고 답변하는 게 아니라 키워드만 답고 그 워드와 연결되어 있는 답안지를 여러분이 만든 답안지를 던져요. 근데 나는 그 질문이 아니었거든요. 그럼 뭐예요? 이 친구는 꽝이죠. 그죠? 소통도 안 되고 헛소리 하고 있고 긴장도 너무 많이 하고 있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지를 만드는 건 좋지만 답안지를 만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키워드를 만들어 놓고 체크하는 게 되게 필요하고요. 면접에서는 철저하게 질문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십시오. 이 사람이 지금 물어보는 것의 의도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대단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질문의 본질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집중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부분 좀 많이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질문에 면접관이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들었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또 찍어서 답변을 또 해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못 알아들었으면 재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질문하는 사람은 좋은 인재이냐 안 좋은 인재이냐, 저는 좋은 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에서 여러분 신입사원한테 바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자소서 쓴 것처럼 히어로, 신처럼 그런 대단한 사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신입사원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자질은, 저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뽑을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보고의 기본이 돼 있는 사람인가 합니다. 보고를 할 수 있는 사람. 근데 보고는 여러분 무슨 보고가 있어요? 사전 보고, 중간 보고, 사후 보고가 있습니다. 사전 보고가 뭡니까? 우리 상사가 나한테 일을 시켰습니다. A를 해오라고 이 일을 시켰는데 사전 보고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일반적인 멍청한 애는 네 하고 지 마음대로 일을 합니다. 근데 잘하는 애들은 확인을 하겠죠.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이건데 이러이러한 부분들 제가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겠죠. 건방지게 뭐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뭐예요? 이 친구는 방향성을 정확하게 우리가 찝어줄 수 있겠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대충해서 처리해서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대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시간적인 소모, 그것들을 줄일 수 있는 거죠. 사전 보고하는 친구들 되게 중요하겠죠. 중간 보고는 지금 제가 어떠한 것들을 처리하고 있고 앞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며 그 과정 속에서 규정과 전임자가 했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었고 우리가 포커싱해서 만나야 되는 업체와 우리가 협력해야 되는 어디 누가 있다는 것들을 보고해 주는 것들, 기간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어갈 거고요. 구체적으로. 네, 사후는 이제 이렇게 완료가 되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것도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남아있다 정도가 되겠죠. 네, 사전 보고를 잘하는 사람이 좋은데 사전 보고를 잘하는 사람은 질문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좋은 인재거든요. 면접에서 여러분이 면접관이 잘 말했습니다. 발음이 안 좋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용 자체가 모호하게 들어가거나 애매하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걸 듣고 그냥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답변을 한단 말이에요. 좋지 않겠죠. 질문하세요. 질문하세요. 건방지게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맞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겸손하게 잘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죽을 찌르셨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들이 혹시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 좋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질문하세요. 소통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너무 긴장해가지고 너무 그냥 그 자리에서 엉뚱한 답변을 하는 것보다는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게 훨씬 더 좋은 인재죠. 그래서 질문에 집중하시고 질문을 듣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며 그리고 질문을 제대로 못 알아들었다면 질문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네, 여러분들 이것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1분 자기소개 정말 중요합니까? 네, 짧게 말씀드리면 안 중요합니다. 면접 가보신 분 있으시죠? 면접 가보면 1분 자기소개 할 때 뭐예요? 면접관들. 네, 이거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안 중요해요. 1분 자기소개는 그냥 평범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1분 자기소개 안 하는 기업도 많습니다. 1분 자기소개 안 중요하니까 너무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대충 할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1분 자기소개는 또 중요해요. 누구한테 중요할까요? 나한테 중요해요. 나한테 중요해요. 왜? 한번 절어볼까요? 절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가 포기하시죠. 끝났다. 오늘은 그냥 나가야지. 면접비 받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그죠? 왜 지원 왔습니까? 면접비 받으러 왔습니다 하고 나와도 되는 거죠. 망했으니까 본인 스스로가. 그래서 본인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1분 자기소개는 중요합니다. 안 중요하지만 중요합니다. 잘하면은 본인이 기세가 좋아지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리고 1분 자기소개는 잘하면은 면접관들이 고개를 들고 본인의 이야기를 듣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질문지가 이력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1분 자기소개에서 나옵니다. 이 부분은 연습을 조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1분 자기소개에 여러분 대단한 비유가 들어간다거나 대단하게 재미있는 경험이 들어간다거나 그런 것들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옛날에 막 학생들 1분 자기소개 뭐 나는 어미새다, 늘 푸른 나무다, 그다음에 뭐 무지개 같은 사람이다, 뭐 엄지공주다, 맏며느리감이다, 뭐 그런 이야기들, 뭐 어떤 지금 호구입니다,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물론 뭐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1분 자기소개를 하는 목표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고 그 사람이 이 사람들이 매력을 가질 수 있는가, 그러면 직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는 그렇습니다. 대단한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나열하거나 막 엄청난 임팩트 있게 이야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듣는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저 나이 또래일 겁니다. 면접관을 1차 면접을 가시면은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의 면접관들이 앉아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관심사, 그러니까 저는 이제 30대 중후반인데 이 사람들의 관심사, 이 사람들이 살아왔던 대학교 시절, 학창 시절의 이야기들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 저 같은 경우는 스타크래프트를 많이 했던 세대고요. 위닝도 조금 했었고요. 그 다음에 당구는 중고등학교 때 저는 안 갔습니다만 중고등학교 때 친구도 많이 갔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관심사는 물론 건강도 있겠지만 애기 교육에 대한 관심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소재가 연결이 돼 있으면 면접관은 듣지 않을까요?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최종 면접이라면 당연히 여러분 아버지 또래겠죠.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인 예인데 저희 학생이 면접을 갔습니다. 면접에 가서 그냥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요. 그냥 이랬습니다. 그냥 면접관님들 지금 무슨 생각하시는지 한번 맞춰볼까요? 시간대가 11시였거든요. 점심 식사 뭐 할까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오는 길에 맛집을 몇 군데 알아봤으니까 점심 식사 뭐 구내 식당에서 하실 수 있겠지만 식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날씨가 이렇고 하니까 어디에서 뭐 국밥이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생각하는 영업 지원했거든요. 영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 같아. 그리고 나는 항상 내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무엇이 원하는지 알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했어요. 붙었어요. 대단한 거 필요 없잖아요. 대단히 이야기했어요. 저는 어떠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말입니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또 저희 학생 중에 한 명 당구 이야기했어요. 당구 잘 아십니까? 저는 취미가 당구인데 본인 소개잖아요. 취미가 당구인데 그 면접관들이 어떻게 해요? 쳐다봐요. 왜? 무슨 생각하겠죠? 저 새끼랑 당구 나중에 치면 되겠는데 생각을 하죠. 아재들은 심심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당구 치러 가면 되겠는데 하고 쳐다보죠. 그리고 무슨 이야기 하죠? 당구를 잘 치려면은 점수를 많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에게 못 치게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내기 당구에서 중요한 거는 못 치게 하는 건데 나는 우리 리스크 관리가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서 직무로 넘어갔어요. 그런 게 훨씬 좋은 자기소개고 면접관들이 본인의 관심사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들게 만드는 1분 자기소개라는 겁니다. 여러분 달달 외워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약간 절지만 약간 어리숙해 보이지만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 속에서 본인이 원하는 직무, 본인이 지원한 이 직종의 이유에 대한 이야기들을 본인만의 정의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뽑고 싶은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친구한테 첫 질문이 뭐였는지 알아요? 실제로 당구 몇 초였어요. 당구 몇 초요? 이렇게 했어요. 높게 말하면 안 되겠죠. 150칩니다. 나보다 못 치네요. 이러면서 이미 상상 속으로는 그 말랑 치는 생각을 하죠. 그렇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회사는 여러분 리더만 원하는 게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팔로우십이 좋은 사람도 필요하고요. 소극적인 사람도 분석을 잘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모두가 리더십이 넘치고 모두가 적극적이고 모두가 막 창의력이 넘치면은 일은 누가 할 건데요? 막 계속 나아지고 이야기하고 분명히 내실을 다지고 해야 될 것도 분명히 있을 텐데 모두가 긍정적이래. 물론 긍정은 좋겠죠. 근데 예스맨보다 노라고 이야기할 사람도 분명히 필요할 텐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분명히 있을 텐데 자우들 보면 전부 다 막 그렇단 말이에요. 면접도 다 그렇고요. 매력이 없어 사람 자체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고민해봤으면 좋겠고 그런 이야기들을 면접관들이 듣고 싶어하는 카테고리 안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부탁드릴게요. 그것만 하시면 여러분 면접 붙어요. 예. 각각의 다 매력이 있단 말입니다. 각각 다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다고요. 그거 찾아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러한 강점이 이 회사에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뭡니까? 그 회사에 대한 관심사고 그 회사에 대한 나의 차별성이잖아요. 자꾸 뭐 삼성에 대한 LG에 대한 연역 이야기하면 상 받았던 이야기하고 하고 있는 사업 이야기하고 있어. 그게 로열티예요? 아니거든요. 내가 왜 필요한지를 정확히 아는 게 로열티인 거죠. 그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확히 아는 게 로열티인 거죠. 아무튼 여러분들 본인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면접 프로세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조금 드리면 그러니까 말씀드립니다. 인성 면접 왜 할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죠. 이 사람이 누군가 그리고 이 사람을 우리가 왜 뽑아야 되는가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한 한 과정으로서 인성 면접을 하고 있다. 토론 면접도 여러분 그냥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할까를 조금 고민을 해보세요. 왜 할까? 기업을 다니면서 여러분 토론과 협상을 하는 과정이 되게 많을 건데 그 토론을 통해서 상대방을 죽이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협상을 해가지고 우리만 이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서로 윈윈하면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왜 토론을 하겠습니까? 정반합 이쪽에 있는 사람의 입장과 이쪽에 있는 사람의 입장을 들어서 절충점을 찾아내거나 아니면은 한쪽에 맞는 방향을 볼 수 있는 거 대안책을 찾아내기 위해서 토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토론은 뭐겠습니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내 의견을 말하기 전에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토론은 가만히 있다가도 붙죠. 그죠? 제가 그 면접에서 토론 면접에 갔는데 네 그냥 저는 항상 서기를 했어요. 그냥 네 듣고 정리만 하는 거 했거든요. 막 싸우고 있어. 그래서 오면 떨어져 주죠. 고맙죠. 막 이러면서 막, 네, 떨어져 주니까 저는 정리만 해서 붙었는데 경청을 잘하는 것이 기본적인 조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친구 다 아니까 경청을 안 하죠. 경청만 하고 있죠. 그래서 싸우라고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붙어라. 뭐 모은행 과거 같은 경우는 일대 다뤄 붙이고 예. 그리고 또 붙여서 배틀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들도 있고요. 아무튼 토론은 기본적으로 경청을 하는 것인데 경청을 해서 네 정말 잘 들었습니다가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 듣고 내 근거를 이야기하면서 반박을 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경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에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반박을 할 때 보면은 되게 외부적인 그러니까 팩트 싸움을 되게 많이 해요. 숫자가 무엇이었다. 그때 몇 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았어요. 아세요? 이게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아세요?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토론을 잘 하시려면 쟁점 찾는 연습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돈 문제 때문에 싸운다. 물론 돈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관련이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돈의 효율성에 관련된 이야기고 그 효율성에 관련된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 돈이 어디에 사용되는가 어떠한 가치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고민을 조금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쟁점 찾는 연습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면접을 들어가서 토론의 주제를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찬성 반대를 정할 때 내가 이 근거를 많이 알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가치관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 핵심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찬성하는 입장이라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는 연습을 미리 조금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래에 3개 있잖아요. 이것들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자 찬성과 반대가 있다면은 분명히 그 행위에 대한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목적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거죠. 내가 봤을 때 정당하다면 찬성이 될 것이고요. 예, 정당하지 않으면 반대가 될 것이에요. 예, 그것들을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고 목적이 정당하다라는 결론 아래에서 그다음에 뭐가 빠지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적합한가 아닌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목적은 정당하지만 수단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과잉된 수단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다른 수단이 발생할 수 있는 건데 그 대안책을 생각하지 않고 간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좀 정리해 보시는 거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치매의 제도성.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최근에 관련돼 가지고는 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뭐 사드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그 사드가 목적이 정당한가 아닌가. 네. 그리고 그게 수단이 적합한가 아닌가. 네.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루기 위한 사드라는 것이 과연 한가 아닌가. 사드 너무 옛날 거긴 한데 아무튼 네. 지금 생각이 그게밖에 안 나요. 상태가 안 좋습니다, 여러분. 네. 치매가 주변에 지역의 치매부터 해서 여러 가지 비용이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한가. 그러니까 그 아랫단이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팩트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쟁점 싸움을 하는 것들 여러분 연습을 정말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토론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그 쟁점의 핵심 쟁점을 파악해서 거기에서 이 친구가 얼마나 근거를 가지고 반박을 하는가입니다. 근거를 가지고죠. 근거를 중심이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반박을 하는가입니다. 근거가 두터운 것은 뭡니까? 논리적인 부분이 두텁죠. 네. 논리적인 부분이 두터울 뿐이지 근거가 많다고 해서 쟁점을 놓치고 있으면은 핵심은 못 잡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잘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PT 면접인데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토론은 열심히 잘 듣고 그다음에 맞장구 잘 치고 분위기 잘 타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PT는 그러니까 팀 PT도 있겠지만 PT는 내가 오롯이 사람들 앞에서 혼자서 이야기하는 과정이잖아요. 제가 저희 학생들 하는 것들 보면은 PT를 정말로 못해요. 정말로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면접을 준비한다, 스터디를 한다고 할 때 인성 면접을 준비를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인성 면접은 혼자서 준비를 많이 해보시고 내가 어떤 이야기들이 입에 붙었을 때 검증받는 정도로만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PT를 연습을 정말로 많이 하셔야 돼요. 네, PT가 잘 돼야지 여러분 취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면접도 보시면 제일 중요한 건 임원 면접이죠. 근데 그다음 중요한 것은 직무 PT거든요. 네. 근데 PT는 이게요, 못하는 사람은 정말 못하고 망치는 사람은 정말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연습을 조금 많이 하셔가지고 PT를 구성을 짧은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것들 연습을 좀 하는 게 필요한데요. PT를 잘 하려면은 일단은 글을 잘 써야 돼요. 글을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연습하실 때 그 신문에 보면은 일면이 있는데 일면은 주장이 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PT를 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전달을 한다. 근데 전달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들인데 일면에 나와 있는 것은 단순한 팩트 전달이고 정보 전달 중심에서 그 사람의 의견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신문 일면은 거의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설을 분석하는 연습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사설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읽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설을 문단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개요를 본인이 그 사설의 개요를 조금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이 어디까지고 본론이 어디까지며 그 서론에서 결론을 내기 위해서 어떠한 실마리를 넣었는지 혹은 서론에서 결론을 먼저 두 가지식으로 치고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그 이야기들이 본론에서 객관적인 주장을 나열했는지 아니면 점증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반박 사례를 넣고 있는 것인지 그렇게 해서 결론을 어떻게 끌어나가고 있는 건지 질문을 하고 끝나는 건지 아니면 대안책을 내는지 그 구조를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분석하는 연습.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글이 논리를 갖추게 되겠죠. 좋은 구조를 갖추게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글을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개요를 많이 연습해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개요를 짧은 시간에 짜서 그 이야기들을 전달하는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개요를 잘 짜는 친구들은 PT를 잘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개요를 분석을 해보고 개요도 보면은 하다 보면은 한 3가지에서 5가지 정도밖에 안 나눠져요. 대단하게 여러 가지 종류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막 제 친구들 기자 같은 경우 우리는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기술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정해지는 폼 안에서 움직인다고. 예, 하다 보면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 개요들을 한번 체크해서 유형을 한번 봐서 본인한테 잘 맞는 유형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질문에 따라서 나오는 유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짜보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개요가 짜졌으면은 다시 질문지를 꼭 만들어 보세요. 질문지를 꼭 만들어 보세요. 개요를 짰으면 그것을 그 개요를 끌어낼 수 있는 질문지를 짜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무슨 것이 좋냐면 질문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연습을 조금 하는 거죠. 본인이 질문지를 만들면서. 그리고 질문지를 만들고 나서 그 개요에 있는 내용들의 주제를 또 정리를 해주세요. 네, 주제가 있어야지 개요가 있겠죠. 네, 개요 자체는 주제를 전달하기 위한 거니까 네, 그 연습을 정말로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지금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네, 부탁드릴게요. 안 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안 해요. 그래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한 친구 안 한 친구는 실전에서 되게 다릅니다. 네, 정말로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신문을 여러분들 그냥 매일매일 다 볼 필요는 없거든요. 네, 1면부터 끝면까지 다 보면은 여러분 2-3시간 지나가는 건데 하루 일과가 지나버리는데 스크랩하는 친구들 중에 다시 보는 친구를 못 봤어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개요만 짜서 정리하는 거 주제도 만들어 보시고 질문도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좀 더 발전한다면 그 개요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여러분들의 반박 있죠. 반박. 나는 이 사람이 이야기했던 이 내용에 대해서 반박한다. 혹은 긍정한다. 수긍한다.
그것들을 다시 또 개요로 짜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한번, 내 의견을 한번 던져보는 거죠. 그런 연습도, 글을 다 쓰는 것이 아니라 개요를 짜보는 연습을 많이 해보는 것들이 PT를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연습이 될 수 있다는 거 조금 부탁드릴게요. 2주에 한 번씩 PT가 너무 중요해요. 오롯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딱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잘못하게 되면 거기에서 완전 말리게 되죠. 되게 지식이 부족하게 보이고 되게 논리력이 떨어져 보인단 말이에요. PT의 목적은 이 세 가지거든요. 논리의 일관성, 논리의 타당성, 전체의 구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보면은 PT를 계속 타당성만 생각을 하죠. 근거가 많은 거, 정보 내용이 많은 거. 정보 내용은 논리를 채워주는 것이지 포인트는 아니면, 정보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주제가 없고 구조가 없으면 설득이 안 된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개요를 짜고 주제를 전달할 수 있는 개요를 만드는 연습을 하시고, 그 개요를 채우기 위해서 정보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막 상식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상식을 어떠한 의도로 전달할 수 있는가, 어떠한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많이 하시고 PT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더 잘하면은 토론에서 농담을 하면서 시작할 수 있겠죠. 네. PT 할 때 여러분들 너무 진지하게 할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지원한 누구입니다. 저는 어떠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지금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은 뭐고 본론은 첫째, 둘째, 셋째, 결론은 이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네. 왜? 워낙 못하니까. 여러분 진짜 못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나쁘진 않지만 편안하게 케이스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얼마 전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를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고 오늘의 PT 주제를 그것과 연결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가 더 매력적이거든요. 훨씬 매력적이거든요. 네, 그거는 다음 문제. 일단은 그거 하기 전에 논리가 일관적이고 타당하고 구조가 잡혀있는 글이 될 수 있도록, 이 친구가 지금 서론을 이야기하구나, 이 친구가 지금 본론을 이야기하구나, 이 친구가 결론을 이야기하는 거가 바로 좀 느껴질 수 있도록 연습을 조금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면접은 여러분들 1차 면접에서는 역량평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무엇이며 그러한 역량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 친구가 왜 우리 회사에 로열티, 우리 회사에 지원했으며 우리 회사에 앞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 이 친구는 가치관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어 하는 건지, 그 삶 속에서 직업이 과연 무엇이고 우리 회사를 왜 선택했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죠. 같이 일할 동료로서의 평가가 되게 강합니다. 직무 일 시켰을 때 잘할 수 있을까? 재밌게 같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소주 한 잔 할 때 괜찮을까? 야근회라고 할 때 좀 잘할까? 막 면접 질문도 그런 것도 있잖아요. 회사에서 약속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한다, 뭐 이런 질문들. 그것들 자체가 이제 동료로서 같이 일할 때 어떤 친구일까에 대한 고민들인 거죠. 창의 면접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상황 면접들 케이스들도 마찬가지고요. 동료로서. 근데 임원 면접은요?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부분은, 물론 역량 질문을 할 수 있겠지만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부분은 앞부분에서 검증이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임원 면접은요, 정말 진정성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진정성.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임원 면접은 뭐 관상을 본다느니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뭐 관상이 들어가는 그런 면접은 요즘에 없는 것 같고요. 이 친구가 지금 진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정말 철저하게 어르신들이 봤을 때 사고의 개연성이 없을까, 있을까, 이 친구가 인간적으로 이런 사람일까에 대한 것들을 그 부분의 경험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1차 면접이 좀 더 역량이 들어가서 좀 더 당당하게 이야기한다면 2차는 자신감이 없는 게 아니라 좀 더 겸손하면서 어른들과 잘 소통이 될 것 같은 느낌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기업마다 최종 면접의 되게 비율이, 경쟁률이 되게 높은 기업들이 있긴 한데, 그런 기업들은 또 다른 전략이 좀 필요하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기업들로 봤을 때 뭐 한 2대1 정도라면은 사람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1차 면접은, 그러니까 2차 면접보다 사실은 2차 면접은 제가 알기로는 그냥 패스 올 페일이고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1차 면접 점수가 안 들어간다 하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1차 면접은 좀 미리 잘 준비하고 2차 면접은 좋은 후배, 좋은 사람의 느낌이 조금 강하도록 여러분들이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